안녕하세요. 정동현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 전략, 우리 개정세법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민간 임대 주택 관련된 제도가 개선이 됐죠. 이에 따라서 우리 이제 각종 세금도 많은 변화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약간 혼란들이 좀 있으신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제가 교재 먼저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앞으로 할 강의들은 일단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절세 전략 책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해서 우리 취득세, 종부세, 주택 양도세 강화까지 했었죠. 못 들으신 분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번 주 네 번째 시간은 우리 이제 민간 임대 주택 관련 개정에 따른 우리 세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페이지로는 64페이지, 72페이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고, 바뀐 부분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면, 우리 임대주택 유형이 개선이 됐다. 바뀌었죠. 이제 개선이라보다는 폐지가 된 건데, 유형이 폐지가 됐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하고, 이 내용까지는 일단 폐지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단기 임대, 우리 4년 단기 임대, 의무 임대 기간이 4년이 단기 임대가 폐지됐다는 거. 그 다음 장기 임대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살아 있는데 우리 장기 임대는 우리 8년짜리죠. 그런데 유지는 됐는데 아파트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70대 부동산 대책 발표되면서 우리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단기에서 장기로도, 그러니까 4년짜리를 8년짜리로도 연장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건설은 뭐 그대로고요. 이제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4년짜리는 안 되고. 아무튼 우리 매입 임대 주택을 위주로 볼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폐지된 유형은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의 장기 임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한 임대 주택을 이제 4년이 아닌 8년 이제 장기 임대 8년 또는 우리 8월 18일 이후부터 10년으로 이제 연장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볼 텐데, 재등록이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등록하고 만약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임대주택 유형이 바뀌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를 제한 부분들은 이제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이제 뭐 10년으로 재등록을 해서 연장을 하더라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 폐지되는 유형은 단기 4년짜리와 그 다음 아파트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그 외에는 여전히 등록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세제 지원도 당연히 계속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7월 10일 이후부터 7월 11일 이후부터라고 그랬는데, 우리 8월 18일 날 우리 이제 우리 임대주택법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장기 8년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이때부터는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8년이 아닌 10년으로 이제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기등록된 장기 임대는 정전도로 8년이 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8년이 돼서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동 발소 될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또 다시 재연장이 이제 가능하다. 뭐 이런 이 얘기일 겁니다. 이후에 우리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 보증금 가입이 의무화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보니까 이 보증금이 부담이 좀 상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대인들에 대한 이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만 뭐 유예 기간 좀 있으니까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에 또 뭐 지자체장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부채 비율 따져서 뭐 거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신규 등록한 부분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8년이 아닌 이제 10년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별도 보험료를 이제 부담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자진 말소와 자동 말소가 또 많이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자진 말소는 뭐예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말소라는 거고, 자동 말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지 유형 두 가지 있었죠. 단기와 아파트 장기 민간임대의 경우 최소 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이 안 된다는 거죠. 아파트가 이제 대표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 말소가 된다라고 보시고, 그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미 8월 18일 이전에 이미 8년 지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8월 18일에 자동으로 말소된 걸로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지자체에서 통보는 안 해주더라도 자동 말소가 됐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진 말소죠. 이제 자동 말소가 여러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진 말소되는 이제 페이지 유형이 똑같아요. 이 페이지된 유형이 자발적으로 말소하는 거죠, 본인이.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급하게 처분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자진 말소보다는 이제 보유 의무 임대기간 최소한 이제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굳이 뭐 임대주택을 이제 급하게 이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자진 말소의 필요성이 발생하겠죠. 근데 정전에는요, 이게 내 마음대로 말소할 수가 없었죠. 말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등록하고 1개월 이내라든지 뭐 3개월 이내만 가능했고, 그렇지 이후에 자진 말소하게 되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자진 말소를 허용을 해주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럼 내가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했을 때 그럼 과태료 면제뿐만 아니라, 과태료 없다 그랬죠 지금, 뿐만 아니라 그럼 그동안 내가 세금 혜택 받던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가장 궁금해하는 이제 이 내용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 했을 때 이제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의무 임대 등록 기간까지의 세제는 유지해 주겠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말소를 하든 자진 말소를 하든 그 의무 임대 기간 내가 종료할 때까지는 뭐 소득세라든지 또 법인세, 각종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 이제 세제 혜택을 보겠다. 보면 이제 보유 관련된 이제 세금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죠. 이제 추징 면제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를 했는데 그러면 원래는 의무 임대 기간을 지키는 조건으로 세금 혜택을 받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거주주택하고 주택과 그다음 우리 임대주택 있죠? 우리 임대주택. 이때 이 거주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였죠? 이 의무 임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돼요. 의무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단기 임대를 내가 4년짜리를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4년을 등록하고 5년을 1년을 더 추가해서 5년을 채우셔야지 거주주택 비과세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 임대주택이 폐지되면서 자동 말소가 돼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5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당연히 예전 규정으로 가면 이거 추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해주겠다. 이제 1번의 A에 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근데 2번, 3번도 약간 디테일한 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우리 임대일과 사업자 등록임률이 달라서 8년 이상 못 채우는 경우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장기 임대 8년을 채우신 경우에 우리 세법에서는 임대 개시일, 우리 이제 임대 개시일과 또는 구청의 등록일, 지자체 등록일, 그다음 세무세 사업자 등록일 중 늦은 날로 스타트해서 8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 말소는요, 우리 임대 등록일부터 하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세법상 8년을 못 채우고 자동 말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세금 추징 안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진 말소, 자동 말소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주지 않겠습니다라는 한 얘기가 이 두 가지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자동 말소 이후에 이제 자동적으로 종부세 등은 혜택을 못 보겠죠. 임대 등록 기간 내에서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이 내용도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의무 임대 기간 미축 총족 시에 이제 임대주택 중과세 배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앞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내가 거주주택이 있고요.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있어요. 임대주택이 있을 때 앞에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내가 이 임대주택을 원래는 5년을 해야 되는데 4년은 밖에 못하고 자동 종료됐다. 그랬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를 해줄 것이냐 이야기인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년을 했습니다. 근데 자동 말소가 되면 얘는 미등록 임대주택이죠. 그러면 임대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세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전에는 자진 말소, 자동 말소 개념이 없었을 때는 임대주택을 내가 말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미등록 임대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과세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이제 의무 임대 기간 뭐 전이나 또는 뭐 자동화소 되더라도 우리 이 부분은 허용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중과세 또 법인 추가세는 배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자진말소 한다고 그래서 중과세를 배제하는 건 아니고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후에 자진말소를 하는 경우에만 우리 중과세 배제합니다. 그리고 또 말소를 하고 1년 이내에 양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임대주택을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 이럴 때 자진말소가 이제 유리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말소 될 때까지 이제 가시거나 또 뭐 우리 폐지된 유형이 아니라면 뭐 재등록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밑에 내용은요.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거주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이 이제 자동말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미등록 임대가 되는 거죠. 미등록 임대가 됐을 때 이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뭐죠? 비과세를 해줄 것이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충족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말소가 되더라도 대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입니다. 5년 이내 양도. 방금 어떤 거하고 약간 차이점 있죠? 우리 중과세, 임대주택, 우리 중과세 있죠? 이 중과세 했을 때는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몇 년 이내에 양도하라 그랬죠? 말소하고 1년 이내예요. 그런데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 연호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이후에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되지만 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이건 여러분들 약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또 만약에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진말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우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2분의 1 이상이라는 단서가 붙는 게 어떤 거예요? 자진말소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자진말소는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첫 번째 자진말소는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나 또는 아파트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임대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을 폐지된 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진말소했을 때는 당연히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임차인 동의가 필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우리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다 보니까 이 2번의 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차인을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동의를 받아라. 그 다음 3번.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를 해야지 자진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분해 보면요. 1번과 2번 요건을 두 개를 합치면요. 과태료 면제예요. 과태료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 1번, 2번, 이제 3번이 더 들어와야지 우리 양도소득세 일부 세제 혜택 유지인데 이게 여 내용이에요. 여 부분과 여 부분을 추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분의 1을 못 채우고 자진말소 해버리면 과태료는 면제가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특례들, 배제들, 이 내용, 이 혜택은 유지를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페이지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1년 이내 양도해야 된다는 거, 자진말소는 2분의 1 이상이라는 거 공통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중과세 배제하려면 임대주택 말소 이후에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에 제가 검토할 내용인데 이 내용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임대주택 등록 제도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들이 많이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축소된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이제 기간을 이제 이제 세 가지로 나눴죠. 2018년 9월 13일 전이냐 아니면 2020년 8월 18일 전이냐. 그래서 이 세 구간으로 제가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에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는 주로 그 혜택은 이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예요. 혜택이 세 가지인데 우리 이제 가장 뭐예요? 종부세합산 배제. 좋죠. 다주택 중과세 제외합니다. 우리 이제 임대 등록한 경우에는 그다음 거주택 비과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례 적용 해줍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9월 14일 우리 부동산 대책 그때 나오면서 야,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너무 많지 않니? 그래서 이걸 좀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이제 합산 배제는 해주되 어떤 애들이 빠지면 조정 대상 지역의 임대주택들은 이제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제외하죠. 제외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별표가 좀 달라요. 얘는 별표 하나, 얘는 두 개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2020년 8월 18일에는 이제 어떻게 다릅니까? 주택량이 달라지죠. 전에는 모든 주택이었죠. 둘 다. 그런데 모든 주택인데 다만 아파트가 제외되고 의무 임대 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때는 좀 달라지죠. 또 이때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보시고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합산 배제 해줍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 적용 대상 지역은 계속 제외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별표를 제가 한번 볼게요. 별표를 보시면 이 첫 번째 별표는요. 이 첫 번째 별표는 어디에 해당되죠? 이 두 가지가 해당되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 중과세는요.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는 적용 대상 지역 내 임대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고 등록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 또 중과세 제외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혜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기 때문에 이후에 취득한 분들은 혜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취득을 했어요.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등록하겠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때는 혜택은 생기겠죠. 이건 여러분 좀 구분하세요. 취득하고 등록한 분부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 별표 두 개. 이 거주주택 비과세는 잘 읽어보세요. 적용 대상 지역 내 임대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제가 개인적 의견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이거 시행령을 쭉 보면요. 이제 이 말은 맞아요. 맞는데 제가 왜 개인적 의견을 표현 썼냐면 과연 이 정부에서 법을 개정을 할 때 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이게 약간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 의견 표현을 썼고요. 뭐 나중에 추후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내용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별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약간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분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후에 등록한 분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임대주택 등록 자체가 이제 세금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전부 100% 이해하기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일단 적용 대상 지역인 경우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종부세라든지 다주택 중과세는 뭐 이미 없어졌고, 그 다음 우리 거주주택 비과세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지금 현재 등록한다면 지금 현재 뭐 등록한다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등록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도 못 받고요. 이 세 가지 혜택이 전부 이제 못 받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반대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라든지 이런 예외 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임대주택 등록 세금 혜택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등록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꼭 옵니다. 뭐냐면 우리 2021년도부터 바뀌는 보유기간 계산이에요. 상당히 요즘 상담도 많은데 제가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도표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으로 제가 힘을 내서 이제 자료들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강의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호응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뭐 1월 초에 제가 다시 이제 새로운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